안녕하세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노트입니다. 오늘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둥신 인체의 정면, 후면, 측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노트 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실 때 책과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How to Draw a Fashion Figure 영상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포션의 정의와 구둥신 프로포션에서 각 부위 위치를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구둥신 정면 인체, 세 번째는 구둥신 후면 인체, 네 번째는 구둥신 측면 인체를 설명하고 그려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개성 있게 표현되는 캐릭터 바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 프로포션은 발 뒤꿈치를 땅에 딛고 바르게 섰을 때 전체 키를 얼굴을 기준으로 나눈 비율이 8등분이면 8등신, 9등분이면 9등신이 됩니다. 8등신은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이 1대1로 8등신에서는 4대4 비율로 되고 9등신은 책마다 또는 가르치시는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4대5 비율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상반신을 4분의 1 정도 늘려서 4와 4분의 1과 4와 4분의 3 비율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9등신 인체에서 각 부위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을 기준으로 비율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은 1등신에 위치합니다. 상반신에서 어깨 라인은 1과 2분의 1에 위치하고 가슴은 2등신 아래에 있고 허리는 3등신, 엉덩이는 4등신 라인에 위치합니다. 여기에서 힙 라인은 엉덩이 둘레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이자 대퇴골이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하반신에서 무릎은 6등신 아래에 있고 발목은 8과 2분의 1 아래에 위치합니다. 8등신에서는 허벅지와 종아리 길이를 유사한 비율로 그리는데요. 9등신에서는 허벅지보다 종아리를 조금 더 길게 그립니다. 이는 종아리가 길어야 다리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팔은 팔꿈치는 허리선에 위치하고 손목은 클러치 라인, 즉 가랑이 부위에 위치합니다. 전체적인 팔 길이는 허벅지 중간 정도이고 5등신 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의 길이는 1등신 얼굴 길이와 유사하거나 약간 작고 발의 길이는 얼굴 길이와 유사하거나 약간 큽니다. 따라서 9등신 인체를 그릴 때 정면, 반측면, 측면, 후면의 각 부위 위치를 동일하게 그리도록 주의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이 9등신 라인보다 길게 내려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하이힐처럼 높은 굽을 착용할 경우에 발이 뒤꿈치를 들어 올리게 되고 따라서 발등이 길게 보이게 되면서 발끝의 위치가 9등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머리를 고정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그린 겁니다. 반면에 낮은 굽을 신는 경우에는 발등을 짧게 그립니다. 발 뒤꿈치를 땅에 딛고 있는 8등신에서도 발끝이 살짝 8등신 라인보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체를 볼 때 보통은 시점을 얼굴 정도를 두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온 발은 8등신 라인보다 조금 앞으로 나와 보이게 됩니다. 제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처음 배울 때 9등신 인체의 발목과 발의 위치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책마다 혹은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심해서 너무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옆모습 발의 위치와 형태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9등신 프로포션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면, 후면, 측면의 인체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도화지에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무게중심선을 그립니다. 처음 9등신을 그려보시는 분은 왼쪽에 각각의 위치를 숫자로 표기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굴은 1등신입니다. 9등신 비율은 얼굴을 기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은 당연히 1등신이 됩니다. 얼굴을 달걀형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1등신을 3등분을 하고 3분의 2를 지름으로 하는 큰 원과 3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작은 원을 그린 다음 머리와 턱선을 연결해서 그리면 조금은 수월하게 달걀형의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깨는 2등신의 반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쪽 어깨 길이는 조금 전에 그렸던 큰 원의 지름, 즉 얼굴 전체 길이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목의 형태를 원기둥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어깨점에서 4등신 라인까지 박스 형태를 그려줍니다. 승모근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립니다. 허리의 폭은 엉덩이 폭의 대략 70% 정도이고 옆구리 라인을 연결하고 엉덩이 라인까지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팬티 라인은 작은 사다리꼴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몸통이 완성되면 다리를 그려줍니다. 무릎은 6등신 아래에 위치하고 발목은 팔과 2분의 1 아래에 위치합니다. 발은 발 뒤꿈치를 들고 있는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발의 모양은 발등이 길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9등신 라인보다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립니다.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는 3등신의 허리선에, 손목은 4와 4분의 1 클러치 라인에 위치하고 손끝은 허벅지의 중간인 5등신 라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의 위치와 골격을 표시했습니다. 이 표시를 토대로 바디 드로잉을 정리합니다. 인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직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들을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인체 드로잉을 할 수 있습니다. 쇄골은 1과 2분의 1 라인에 맞춰서 그리게 되면 목이 다소 길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약간 위쪽에 그려줍니다. 옆구리 옆선과 힙 옆선을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연결해 줍니다. 가슴은 3등분 라인을 6등분을 한 다음에 6분의 2 위치에 가슴 밑선이 위치하고 6분의 1에 바스트 포인트가 위치합니다. 다리와 발, 팔과 손을 그리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학생분들이 손 그리는 것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따라서 제가 학생분들에게 다양한 손 모양을 그리는 것이 어려우면 하나 정도는 꼭 외워두는 것이 좋다고 소개하는 손 모양이 있는데요. 바로 러너에서 모델들이 워킹할 때 취하는 손을 살짝 오므리고 있는 손 모양입니다. 이 손의 특징은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은 100%다 보이게 그려주고 나머지 손가락은 앞에 있는 손가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손가락은 3마디이지만 2마디 정도로 생략하여 표현하겠습니다. 이는 그림이 크지 않게 그리기 때문에 3마디를 다 그리게 되면 자칫 이티 손가락처럼 손가락이 길게 표현되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둥신 정면 인체 드로잉을 완성했습니다. 이 바디를 기본으로 뒷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곳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을 앞모습과 동일하게 그립니다. 뒷목의 시작점은 앞목의 시작점보다 위쪽에 위치합니다. 이는 옆모습에서 보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등에는 견갑골이 위치하고 엉덩이가 보입니다. 다리에서 무릎의 뒤쪽에는 접히는 주름 라인이 있고 발목에는 아킬레스건이 보입니다. 발은 발 뒤꿈치를 올리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보입니다. 팔에 팔꿈치를 그려줍니다. 손은 눈의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새끼손가락이 보이고 엄지손가락은 뒤쪽에 물러나 있습니다.
각 손가락의 폭은 겹쳐서 좁게 그리고 손바닥에 명암을 넣어서 공간감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구둥신 인체의 뒷모습 드로잉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옆모습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실루엣입니다. 가슴이 앞으로 나와 있고 엉덩이가 뒤로 물러나 있으며 허벅지보다 종아리의 위치가 뒤로 물러나 있는 S라인 형태로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일자 형태로 그리지 않습니다. 머리는 동그란 두개골과 삼각형 모양의 턱이 연결된 형태이고 목은 앞목의 시작점이 뒷목의 시작점보다 아래에 위치합니다. 목의 형태는 C자 형태입니다. 앞 중심선에서 가슴의 위치는 앞쪽의 왼쪽으로 나와 있고 엉덩이는 뒤쪽, 즉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됩니다. 옆모습에서는 특히 다리 실루엣에서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뒤쪽에 위치하는 것을 주의해서 그리는데요. 이때 발의 위치는 꼭 무게중심선에 위치하도록 그려줍니다. 지금 그리는 발의 모양은 뒤꿈치를 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둥신 아래로 발이 내려가 있습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나서 인체 드로잉을 완성합니다. 저는 지금 타블렛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연필로 드로잉을 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흐르게 그려주셔야지 깨끗한 드로잉을 할 수 있습니다. 바스트 라인은 위쪽은 사선의 형태이고 아래쪽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와 배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허리는 왼쪽으로 밀어내고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내밀고 있도록 그려줍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형태를 그릴 때는 근육의 모양을 고려하여 유선형의 형태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무릎은 무릎의 옆선 실루엣으로 그려줍니다. 발가락을 그릴 때는 새끼발가락은 눈의 시점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100%다 보이지만 나머지 발가락은 앞에 있는 발가락에 가려서 점점 보이지 않게 그려야지 원근감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팔과 손의 형태를 그려서 완성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캐릭터 바디입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구둥신으로 그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옷의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다양한 비율의 바디를 디자인하여 드로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 있는 바디를 디자인해보는 캐릭터 창작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둥신 인체의 정면, 후면, 측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바디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변형된 포즈를 그릴 때 일정한 비율로 안정감 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가 되는 오늘의 영상을 꼭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